하락장이냐 아니냐가 이제 이번 주에 판단이 날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다 몰려 있어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위기가 끝났다 아니면은 위기가 시작됐다를 판가름할 것 같아요. 나스닥이 2주 전 대비 160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특히 빅테크 하락이 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도 하락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은 빠졌는데 러셀은 오르고 다우도 어느 정도 잘 버텼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락장이다 아니다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GDP가 2분기가 2.8%가 나왔어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죠.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또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면서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침체인지 아닌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애매할 것 같아요. 금리 내리는 걸 이제 9월달을 100%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7월달에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아니다 9월도 괜찮다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는 아니다 11월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은데 이번 주가 그 데이터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AI 트렌드가 식어가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와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시장의 관심이 트럼프랑 해리스로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다가 약간씩 실현을 하고 해리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호각지세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이 트럼프가 되는 거야? 해리스가 되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AI가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었지만 AI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AI가 더 이상 주가를 올릴 호재가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TSMC 같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구글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미스가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주가가 크게 내리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AI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먹을 게 많다라 판단하고 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경기 침체랑 금리 인하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많이 오른 빅테크들보다는 오르지 않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은 주식들에 더 손이 가겠죠. 예를 들어서 소형주라던가 아니면 바이오라던가 이런 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들을 보면 AI로 많이 오른 빅테크, 반도체는 조정이 강했고 제약은 올랐어요. 경기 방어주들도 올랐습니다. 제약이랑 경기 방어주는 경기 침체 수혜 업종이거든요. 반면에 빅테크, 금융, 제조업, 반도체, 에너지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파월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는 미국 전 뉴욕 연은 총재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랑 고용 둔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연준이 골든타임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7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희박하고 9월 중순에 할 가능성을 100%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그때까지 경기가 침체되도록 연준이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특히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은행 대출, 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러스트벨트 지역 실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를 넘은 주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초과저축은 상위층 빼고는 바닥에 났어요. 소득이 소비를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다. 이거 앞으로 3분기가 걱정인 거죠. 2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소비가 좋고 경기가 좋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신호들입니다. 이제 하나 더 의문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관건인데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경기가 회복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인플레를 잡는데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레깅 효과라 그러죠. 반년에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럼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빠르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부터나 경기 회복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경기 회복세가 지표로 나타날 때까지는 증시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지표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오겠지만 그 정도의 텀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걸 예상하고 빅테크부터 지금 강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원인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목요일날 새벽 3시에 FOMC의 회의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 발표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9월에 할 것인지에 대한 예고를 하겠죠. 그리고 올해 몇 번 할 것인지 이제 파월의 의중을 봤을 때 조금 할 것 같으냐 아니면 계속 할 것 같으냐 파월이 보는 지금 관점에서 경기 침체를 연준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면요 9월에 금리 인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증시가 멘붕에 빠질 수도 있어요. 현재 물가가 과감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또 GDP가 이번에 나온 걸 봤을 때도 과감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경기
침체 시그널들은 나오기 시작하고 고용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고 연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우려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식이 너무 난해해요. 특히 수요일날 일본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유지를 할 거냐 올릴 거냐인데 그리고 나서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날 새벽 3시에 미국이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금리 인상 얘기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좁아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엔캐리 청산입니다. 이번에 증시가 빠졌던 이유 중에 이런 이유를 예상해서 전주부터 빅테크 물량들을 차익 실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빅테크 주가가 같이 내렸습니다. 이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빅테크 상승 그래프랑 엔화 하락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잠깐 이제 틀어졌던 게 23년 5% 터치했을 때 그때 몇 개월 정도 빼고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캐리 돈으로 빅테크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그럼 엔캐리가 청산되면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야 되는데 빅테크에서 빠져나가는 수급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걸 봤을 때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에 대한 결정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리스크고 세 번째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빅테크 다 굵직굵직하게 하나씩 나옵니다. 차라리 한날 한시에 다 나오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되는데 세 번이 나눠서 나오니까 증시의 공포를 세 번 끊어서 갈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AI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다 엔비디아 주요 고객들입니다. 이들의 실적이 이제 AI 운명을 가르겠죠.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를 좋게 말해주면 구글이 까먹은 거, TSMC가 까먹은 거 다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AI는 끝났다. 8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 기세를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걸 판가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을 구매자들한테 끼워 팔기도 많이 했는데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그래요. 클라우드를 가지고 B2B로 팔아먹는 것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지금 AI를 가지고 팔아먹는 프로그램들이 영 신통치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빅테크 세 군데 중에서 하나라도 AI를 가지고 지금 수익 창출하는 게 긍정적이다. 향후에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AI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화, 수, 목에 이제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화수목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미국의 금리 발표, 일본의 금리 발표 이 굵직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주겠죠. 시장에 변동성을 준다는 거는 옵션 시장에서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선물과 옵션, 파생 가지고 주가를 휘저으니까 월요일은 뭐 크게 올랐다가 화요일은 뚝 떨어지고 수요일 올랐다가 목요일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조금 살짝 빠져 있다가 판세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변동성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맞는데 변동성을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잠깐 빠져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분산 투자를 잘 해놔야 돼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은 조금 팔고 아직 오르지 않고 앞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조금씩 사놔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수목에 많은 것들이 결정 날 거니까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휴가를 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휴가 전에 포트폴리오 조정도 잘 준비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